네, 그럼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한 논평 및 또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그간의 경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는 것에 발맞춰 또 수능도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체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올 5월에 수능 개편 시안을 교육부가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기 대선 문제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 때문에 8월 31일 확정으로 그 연기한 상황이었고요. 또 오늘 세종청사에서 이미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국회 토론회 또 수능 절대평가 전과목 도입에 찬성하는 단체들과의 공동 토론회 그리고 이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인 학교교육 정상화와 또 과잉 경쟁교육 해소라는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2021학년도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로 도입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과정에서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발표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정치적 약속과 또 학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이거 2021학년도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당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부가 안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또 이에 대한 논평 그리고 또 수능 절대평가 전과목 도입 촉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송인수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일환대로 확정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교육 공약은 폐기되는 것이며 동시에 2015년 교육과정의 정책 목표 역시 좌초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시안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또 이미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어와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절대평가 과목으로 추가한 일부 과목 확대안과 또 전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안 중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한 가지 안을 확정짓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수능의 평가 방식 외에도 수능과 EBS 연계 정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거나 유지하는 그 개선안을 앞으로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그 시안의 내용이 교육부 스스로 언급한 이번 수능 개편 방향과 서로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번 그 두 개 안에 대한 그 교육부의 설명을 보면 수능의 현행 유지를 일환으로 제시하면서 장점은 4개, 단점은 3개로 소개하고 또 나아가 2015 교육과정 개편안과 일치되는 제2안에 대해서는 장점은 2가지 그리고 단점이 4가지나 제시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뤄 볼 때 교육부는 사실상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서 일환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수능 개편안 일환은 정부가 2015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취지와 역행하는 안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정부는 2015년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그 개편의 그 목표를 문이과라는 입시 중심의 지식 구분의 벽을 허물고 지식 암기 중심의 교실 수업을 토론과 탐구, 체험 중심으로 개선해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연이어 이번 수능 개편 방안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즉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고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능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 이번 수능 개편안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아하게도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능 개편안 일환 그러니까 부분적인 절대평가안은 정부가 스스로 우려사항이라고 인용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암기식 문제풀이 등 현행 교육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편안 일환으로는 2015 교육과정 개편의 목적
그 달성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달성이 어려운 안을 유력한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면에 수능 개편안 일환의 경우 교육부가 장점으로 제시한 기대 효과, 그 기대 효과들이 서너 가지 정도 언급되는데 그것은 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교육부의 이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설명하지만 교육부는 사실상 이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제2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장점 설명에 인색하고 단점은 과장되고 또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교육부는 이안의 단점에 대해서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학생부 미흡, 또 부재 학생 재도전 기회 축소, 또 재수생들이라든지 또는 검정고시생들에 대한 재도전 기회 박탈, 또 학생부 전형 확대로 인한 내신 부담과 공정성 부담 제기, 변별력을 위한 타전형 요소 확대로 사교육 부담 확대 우려, 이런 등의 그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은 사실이 아니거나 또 사실이라도 지나치게 이 문제를 과장해서 부풀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 그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들, 그러니까 수능 절대평가, 전과목 절대평가로 가면 입시 패자 부활전은 없어진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희는 패자 부활전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2등급, 3등급 수능 절대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내가 2등급 가지고는 곤란하다 하면은 그 다음 해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또 한 등급 더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재수하는 일들은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입시 단계에서 패자 부활전을 고려하기보다는 취업 단계에서 출신 학교를 차별하는 그 잘못된 관행을 법률로 막아서 어떤 대학을 들어가든지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재정 적용해서 취업 단계에서 이런 패자 부활전을 배려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그대로 두면서 입시 단계에서 이렇게 패자 부활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학교 교육의 그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또 N수생의 그 양산을 그런 촉발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박은 변별력이 저하돼서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을 못하게 되어서 학생부 전형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그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9등급 절대평가 체제 속에서 동점자가 좀 더 많아질 수 있지만 그 동점자에 한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학교 내신 선택 과목 중에서 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전공 적합성에 맞는 과목을 반영하게 될 경우에 얼마든지 변별은 가능하고 또 따라서 정시 운영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반박은 이렇게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대학별 고사 확대로 인해서 사교육 부담 확대가 우려된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정부가 논구술 고사 등의 일체 대학별 고사 시행을 법률로 엄금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법률로 이것을 금지하면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입시 전형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사교육비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박, 대입 제도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대입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전과목 수능 절대평가가 되면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매우 감소되어서 대입 전형의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부터 그 지지받는 그런 그 대입 전형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정부가 제시한 그 1안과 2안 모두 수학 영역을 문이과형으로 분리하고 있어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번에 그 보게 되면 수학의 경우에 가형, 나형 형태로 해서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을 따로 분리해서
시험 체제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15학년도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들 때 문과, 이과 이렇게 칸막이형 그 교육과정은 앞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융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수학에 한해서는 문과 수학, 이과 수학 칸막이를 여전히 둔다는 것은 정책 목표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점으로 이란 일부 과목 절대평가안은 상대평가 과목으로서의 학생의 부담을 가중하고 사교육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고 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교과 간 불균형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도 지적을 한 것처럼 이렇게 상대평가 과목을 일부 존치하게 되면 상대평가 중심의 그 과목 편중 현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 대비를 하기 위한 매우 심각한 그 학습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좀 보고 이것이 오히려 사교육 유발,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가중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과 EBS 연계 정책의 경우도 이제 학교가 EBS 중심, EBS 교재 중심으로 학교 교실이 망가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그리고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 그러니까 미래 통합형 인재 양성 그리고 문제풀이형 이제 지식 수업 극복 이런 차원에서 EBS 수능 교재 중심으로 교실 수업이 돌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저희들은 전과목 절대평가 수능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 취지에 걸맞게 EBS의 그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대안은 11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는 수능 출제 과목은 교육부의 안 속에서 평가 방식 2안 즉 전과목 절대평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문이과 융합 그리고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서 국어, 영어, 수학은 교육부 안과는 달리 1학년 공통범위 내에서 출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사교육 걱정 세상은 교육부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4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지역별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저희가 제시한 내용들이 수용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희 몇 가지 우리의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첫 번째, 교육부의 수능 개편안 1안이 만일 채택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교육공약은 폐기되는 셈이며 나아가서 2015 교육과정 정책 목표 또한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과목 절대평가 수능 체제 도입이 절박합니다. 두 번째, 융복합적 인재 양성, 협업, 공동체성 등 미래 능력을 목표로 설계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가장 알맞는 제도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체제입니다. 세계 선진 각국이 학교와 기업에서 입시와 직원 평가에서 모두 절대평가 체제를 지금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는 그 이유를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만 시대에 뒤처져서는 나라의 미래에 전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수능 절대평가 전과목 도입에 따른 반대 논리로 제기하는 변별력 저하로 인한 정시 운영 불가능, 학생부 전형 확대로 인한 내신 경쟁 과열, 제도전 기회 축소, 변별을 위한 타전형 요소 확대로 인한 사교육 부담, 대입 안정 저하 등의 이유는 과장되었거나 타당치 않습니다. 전과목 절대평가 체제로 가더라도 현재의 대입 체제 운영 그리고 수능 정시 체제의 운영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대학이 논술고사 및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등의 대학별 고사 실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조항 신설 등의 정책 결정을 통해서 이를 강력히 제재해야 됩니다. 대학별 고사가 없어도 대입 정시 모집의 운영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수능 절대평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의 대부분은 수능 전형이 축소되고 불공정한 학종 전형이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단체는 그동안 학종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종 문제를 바로잡는 일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교육부는 시급히 학종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여섯 번째, 교육부는 수능 EBS 연계 정책 또한 학교교육 정상화 경쟁교육 해소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므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2안을 채택할 경우에 동시에 EBS 연계율 폐지 방안도 확정하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단체는 새 정부와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수능 절대평가라는 새 정부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며 이 공약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7년 8월 10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그러면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호 교육 공약인 201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과목 도입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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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호 교육 공약인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과목 도입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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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